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특히 노년층의 시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죠. 바로 황반변성 치료에 대한 건데요. 만약에 고통스러운 주사 대신에 그냥 안약 하나로 실명을 막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분석 자료에서는요, 바로 그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준 케어젠의 CGP5 임상시험 결과를 아주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결국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. 수많은 환자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럽고 무서운 안구 주사 치료를요, 매일 아침 저녁으로 편하게 넣는 안약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? 이번 분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치료제가 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지부터 알아봐야겠죠?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력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병, 습성 황반변성입니다. 이 습성 황반 변성이라는 게 뭐냐면요.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,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 쓸데없는 혈관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물이 새어나오면서 시력을 아주 빠르고 심각하게 망가뜨리는 거죠. 이게 노년층 실명의 정말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. 현재로서는 이 잘못된 혈관을 잠재우기 위해서 눈에 직접 주사를 놓는 게 표준 치료법입니다.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? 환자분들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런 힘든 상황에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바로 생명공학 기업 케어젠이 개발한 혁신적인 안약 CGP5의 등장입니다. 이 CGP5의 핵심은 정말 간단하고 강력합니다. 그 고통스러운 주사를 맞는 대신에 하루에 딱 2번 그냥 안약 넣듯이 눈에 넣는 것만으로 치료 효과를 보겠다는 거거든요. 만약 이게 정말로 성공한다? 그럼 이건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. 자, 물론 이게 그냥 좋을 것 같다는 말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. 아주 엄격한 인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.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임상 1상 시험인데요.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딱 하나, 효과가 아니라 이 약이 과연 안전한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. 이번 시험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요. 미국에서 습성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. 한 그룹은 진짜 약인 CZ-5를 넣고 다른 그룹은 아무 효과가 없는 가짜 약, 즉 위약을 넣은 거죠. 그리고 연구진들은 이 약이 정말 안전한지, 우리 몸이 이걸 잘 받아들이는지 아주 꼼꼼하게 지켜봤습니다. 자,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. 과연 그 첫 번째 시험 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?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임상 1상의 가장 첫 번째 미션은 무조건 안전성입니다. 약효가 아무리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도 안전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. 결과가 어땠냐고요? 아주 희망적이었습니다. CGPO5는 우리 몸이 잘 견뎌내는, 그러니까 내약성이 아주 우수했고요. 임상적으로 이거 좀 위험한데 싶은 신호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특히 중요한 건 진짜 약을 쓴 그룹에서 눈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이에요. 심지어 전체 부작용 발생 건수도 각자 약을 쓴 그룹이랑 거의 똑같았어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관문은 아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. 연구진은 안전성만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효과의 단서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. 자, 시력검사표의 글자를 몇 개나 더 읽을 수 있는지 본 건데요. CGPO를 쓴 환자들은 시력이 아주 약간이나마 더 좋아졌어요. 그런데 위약을 쓴 환자들은요? 무려 8글자 이상을 더 못 읽을 정도로 시력이 확 나빠졌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병의 진행을 멈춘 걸 넘어서서 시력이 나빠지는 걸 막아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. 실제 눈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면 이건 더 명확해집니다. 이 병의 특징이 망막이 퉁퉁 붓는 거라고 했잖아요. 그런데 CGP5를 쓴 그룹은 이 부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. 반면에 위약 그룹은 오히려 부기가 더 심해졌어요. 이 데이터는 약이 정말로 병의 근본 원인에 직접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지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결과인데요. 병이 너무 심해져서 어쩔 수 없이 응급주사 치료, 이걸 구제치료라고 하거든요. 이걸 받아야만 했던 환자 비율을 보니까요. 위약 그룹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%에 달했는데 CGPO 그룹은 고작 13%에 불과했습니다. 실제 환자들이 겪을 고통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,
그 잠재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. 와, 정말 흥분되는 결과죠?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현실을 좀 봐야 합니다.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이라는 길이 희망만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.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. 10%. 이게 뭐냐면요. 임상시험에 들어간 수많은 신약 후보 물질들 중에서 온갖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약으로 허가받아서 환자들이 쓸 수 있게 될 확률입니다. 10개 중에 10개만 성공한다는 뜻이죠. 그래서 이 자료를 발표한 측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. 이 정보는 절대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고요. 지금 나온 결과는 어디까지나 초기 단계의 결과일 뿐이고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희망적인 첫 발을 뗀 케어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? 다음 단계는 뭘까요? 일단 이번 임상 결과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단계 임상시험 전략을 짤 계획입니다. 당연히 다음 시험은 훨씬 더 큰 규모로 더 정밀하게 진행되겠죠. 그리고 동시에 개발 속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 치료제 지정 신청도 준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본 자료들을 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결국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. 고통스러운 주사를 대신할 안약의 시대. 과연 우리는 실명과의 이 긴 싸움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 앞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선 걸까요?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. 하지만 이번 결과가 그 기나긴 여정에서 아주 의미 있고 희망적인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, 그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.